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ADP 민간고용 최신 지표 주간 13,500명 줄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어링, 결국에 가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계속적으로 악화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시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새벽에 나온 이 미국의 고용지표 현황은 여기 11월 26일자에 나왔었는데 확실하게 이 공식 지표로 이 공표가 된 거는 어제 날짜였죠. 모두가 좀 이 고용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어떤 이 전망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도장을 찍게 됐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 미국 연준이 또 3년 반 만에 양적 긴축을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연준 보유 자산 변화를 보시면 2022년 8조 정도, 8조 달러. 근데 6조 달러로 이제 양적 긴축을 상당 부분 이 타이트하게 허리띠를 졸라맸었죠. 이제 완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모든 자산이 산타 랠리를 경험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2년 6월 시작한 이 양적 긴축이 3년 6개월 만인 12월 1일부로 이제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선 Everything Rally 다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주식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겠고요. 그리고 금시장, 가상화폐 시장, 국채시장, 한국은 부동산만 딱 제외하고 다른 모든 자산시장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부동산 시장은 지금 금융적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적 위기가 뭐겠습니까? 환율이죠. 환율에 묶여 있는 게 뭡니까? 금리 아닙니까? 금리는 주담대 금리로 연결이 되죠. 주담대 금리가 지금 3%에서 거의 이제 5%, 5%에서 7%까지 지금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지금 금융지형도가 변모되면서 미국이 자국 수출의 유리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달러를 상당히 가치를 좀 거품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게 부채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계속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급전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달러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되겠고, 연준이 양적 긴축까지 종료를 딱 한 시점에 와서 모든 자산은 다시 엄청난 불장을 이룰 가능성 높다. 근데 뭐 변수가 있는데 12월 금리 동결해버리면 찬물을 확 끼얹게 되는 건데 파월이 그런 모험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고용지표, 이코노믹 워닝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적 경고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Holiday jobs are tougher to find. 그러니까 이 자꾸 일자리 자체가 찾기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 뭐 스스로도 판단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상당히 미국 경제가 더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문제입니다. 조금 누그러졌다 싶으면 1464원, 5원 정도 가다가 다시 1470원대로 이제 또 우상향 궤적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사학개미가 돈을 미국 증시 쪽으로 빼서 그런 거 아니냐, 또 국민연금이 너무 미국 쪽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건 다 2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부채 문제, 4경 8천조나 됩니다. 이 천문학적 부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단기 국채를 대거 발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단기적으로 많이 유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통해 가지고 요걸 조금 카바치려고 하는데, 아무튼 달러 수요가 추가적으로 견인되는 구조가 완전히 지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거 모든 자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유동성 확대, 굉장한 호재가 되겠죠. 근데 이게 거의 1900조에 물려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까딱까딱하는 거의 그냥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손가락 하나로 탁 밀어버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부채는 금리를 물고 있고, 그 금리는 결국에 가서는 건전성 악화,
자산 가치의 어떤 황금성의 최대 황금기를 구가했던 한국 아파트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규제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25개고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에 뭐 거의 타이트하게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니 지금 금리 동결한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집값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정책 금리를 통해서 뭔가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해서 탄력성 있는 금리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기가 좀 안 좋고 1.8%로 내년 성장률을 잡았는데 이거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값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꼼짝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요자들은 어찌 보면 뭐 관망적인 어떤 상태인데 10억 싸게 나온 아파트 그냥 뭐 눈이 확 뒤집어지죠. 12만 명 묻지마 배팅을 했습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청약에 12만 명 어제 마감됐죠. 1일하고 2일 사이 이틀간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 부동산은 홈페이지 마비될까봐. 그래서 이틀간 양일간 진행이 됐는데 무려 12만 명. 세 가구 모집에 12만 5,934명 지원했고요. 평균 경쟁률로 따지면 4만 1,978대 1. 와, 발음하기도 힘들다. 숫자가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높은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84A와 84D가 나왔는데 뭐 상당히 일반 공급 이 세대 모든 경쟁률 자체를 완전히 뭐 갈아엎을 정도로 최근 2025년도에 나온 경쟁률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담노엘이 아마 11만 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12만 명 정도 또 무순위 줍줍에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뭐 굉장한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유는 당연히 18억에서 22억 정도 하고 있는 현재 단가에 비해서 10억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만 하다. 그래서 묻지마 청약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경고를 했어요. 현금 2개월 내 10억 융통해야 된다. 왜? 소유권 이전을 담보로 한 전제로 한 전세자금 대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랜 B, 전세가 나가지 않을 때는 예비자금이나 DSR 여력이 있을까?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계약 포기 시 10년 재당첨 딱 걸린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요거 아마 모르고 그냥 무작정 배팅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당첨되면 이제 골치 아프지. 그냥 잠을 못 자죠. 그냥 뒤척이는 나날이 계속될 것 같은. 이거 포기하자니 이거 천금 같은 기회를 얻었는데. 또 안 포기하자니 이것도 자금 문제 걸려. 재당첨 제한도 걸려. 여러모로 좀 뜨거운 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이 매수자들이 무순위집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에 몰빵하는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와서는 올파포를 비롯해서 헬리오시티나 서울의 아파트의 풍향계, 그 가격의 풍향계가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고점에 엄청나게 물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억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올파포가 4억 빠졌습니다. 마성강도 갭투자 막히면서 집값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뭐 더 오른다고 지금 지표를 계속해서 거꾸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 물리는 거의 끊어졌어요. 급매만 성사가 되고요. 집주인이 자기 집 후려쳐가지고 가격을 좀 내놔야지 그래도 좀 물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서는 집을 팔 수가 없다. 그리고 내년 양도세 중과 유예되면 또 투매에 가까운 어떤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 높고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토호제로 딱 묶여 있었는데 강동구가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 풍선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어서 올파포가 신축 아닙니까? 12,000세대고 뭐 어마무시한 울트라 초 대형 단지니까 결국에 와서는 뭐 30억, 35억까지 올랐던 풍선 효과를 톡톡하게 맛을 봤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 올파포를 보시면 10월 18일 이후에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야, 이것도 충격적이죠. 32억에서 28억 딱 떨어지고 난 이후에 11월 달 거래가 하나도 없어. 거의 그냥 뭐 2달 상간의 거래가 없습니다. 20평 때도 마찬가지고요. 10월 9일 날 거래가 있었고 11월 달 거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만약에 11월 중하순이나 12월 초에 나오는 거래가는 엄청나게 하락한 가격 선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지금 강동구가 4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11월 달. 말이 됩니까? 강동구가 그래도 강남 4구에 편입될 정도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46건에 그쳤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그만큼 이제 거래가를 어느 정도 커버 쳐줘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매물량 12월부터 터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59,000건, 6만 건, 6만 1,000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요거 이제 거의 하루에 5,000건씩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7만 5천 건, 뭐 8만 건 해서 심리적 마지노선 10만 건을 넘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격이 그동안 그냥 손가락으로 댐을 막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 그 수압 때문에 못 막아. 그럼 결국에 가서는 자기 몸을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니 매도자 중에 그렇게 희생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해? 아무튼 여러 가지 이 고민이 많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본전에서 좀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이 궁여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1월 초반 그리고 내년 3월 전까지 상당히 많은 어떤 이 급매에 가까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계속해서 매물은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매물이 상당 부분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급감 얘기가 나오냐? 이거 신축 분양입니다. 신축 분양. 아니 분양 물량만 물량이냐? 구축 물량도 물량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공급 부족에 결국 아파트 값은 올라가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축 분양도 미분양 투성입니다. 그래서 뭐 마피가 아니라 손피까지 이제 붙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공급 절벽의 청약 경쟁률을 뭐 좋은 데는 뭐 146대 1을 찍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구축의 물량도 무시 못한다. 6만 1,000건이 이제 결국 10만 건으로 터져 나오면 이거 공급 부족이라는 말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쫙 그냥 천지빛깔로 그냥 깔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인데 무주택자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선에서 주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 분양이 19.5% 줄어가지고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간대. 아니 이거는 뭐 아파트 아닙니까? 초과상가입니까? 볏집으로 줬어? 이것도 콘크리트로 다 그냥 철골 들이대가지고 다 진집 아닙니까? 근데 뭐 분양 20% 줄어가지고 뭐 아파트 값 올라가겠다라는 공식은 전혀 맞지 않는 공식이고요. 지금 분양이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게 평당 분양가가 지금 보십시오. 2025년하고 2021년 차이는 거의 뭐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부담스러운 가격도 않고 분양 진입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 그리고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집 팔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고 있지만 안 사간다. 11월 1917건으로 그쳤습니다. 이거 역대급 아닙니까? 가장 거래량이 적었던 2024년 12월 그 난리가 났을 때 3,000건 정도는 그래도 찍었거든요. 1917건입니다. 1917년도도 아니고 그만큼 지금 상당히 좀 거래량 자체가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 근저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아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10억, 20억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 말이야. 마트 가가지고 뭐 1,000원, 2,000원 올라 버리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아파트 분양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 근데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2배, 3배 더 오를 수 있다. 이거는 근거가 진짜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뭔가 이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아파트가 투기 판적인 어떤 요소들이 더 강해졌고 일단은 서울 아파트 사면 오르게 돼 있다는 공식이 그냥 뇌리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천만에서 이제 환율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거 이제 앞으로 무리해서 집을 사버리면 평생 맷돌 갈 수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부동산에 잠긴 돈 금융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돌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코인은 좀 조심하시라. 근데 뭐 비트코인이 다시
뭐 박차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에브리싱 랠리가 되면 1억 7천 선까지는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지금 고저 장단이 좀 맞지 않아서 상당히 좀 불안한 어떤 자산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굼은 뭐 안전자산이니까 당연히 에브리싱 랠리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코스피 오늘 4,000p 회복을 했습니다. 강보합 출발을 하게 됐고, 결국에 가서는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아서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넘쳐나서 지금 뭐 코스피가 4,000선 살짝 뒤로 밀려 있었지만 뭐 다시 회복하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까지 지금 뭐 합세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개인이 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받아주고 있고, 오늘 또 삼성에서는 큰 소식이 터졌죠.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 되시는 홍라희 라움 관장입니다. 주식 증여 삼성물산 7%, 삼전 1% 상승을 했습니다. 지배 구조가 이제 혁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 주식이 180만 주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지분율은 이 회장이 20.82%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요 까닭에 삼성물산이 오늘 10% 넘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지금 1.45%, 2%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동성 자체가 지금 지배 구조 혁신 이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도 좀 상당 부분 좀 일어나고 있고, 코스닥도 뭐 형님이 코스피가 좀 뒤로 밀리니까 아우가 뭐 그냥 발끈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이 빼고 개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 금융시장은 거의 그냥 뭐 12월 달에는 산타랠리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굉장한 어떤 우상향의 이 그래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슬슬 지금 시동을 걸고 있고, 이유는 패드와치에서 나오는 이제 거의 90% 가까워졌네. 기준금리 가능성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시장 뭐 어마무시하게 산타랠리를 기다리면서 올라가는 주식에 그냥 입꼬리가 귀에 딱 걸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 부동산은 11호 대책 이후에 위축세가 지금 뚜렷하고 거래 금액이 일단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23.6%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다 랠리를 기록하는 것과 반대급부로 부동산은 상당히 엎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는 바로 영끌족. 지방 아파트를 거의 뭐 대구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구에서 거의 10억 가까이 사신 분들은 영끌에서 다 샀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거의 반토막 나고 있는데, 이거 르포 보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지방 영끌족들이 더 죽을 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급 뭐 절반 날라간다고 하는, 이건 또 준수한 거죠. 그 이상 날라갑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지금 최소 4%라고 하는데 지금 5% 찍었고 7% 찍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 무진장하게 많이 생기고, 이 여파로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시장 상당한 가격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신 후에 기회를 노리신다면 무주택자라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미국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페드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긴축은 종료하겠다라는 공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에브리싱 랠리, 주식과 금과 국채와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파도는 거세게 밀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의 23.24%까지 빠져나가는 부동산 시장, 필연적으로 가격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잘 기다리시면 1, 2월에 아주 좋은 기회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관망하시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목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